안녕하십니까. 이한 CNC 김정훈 과장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법에 명시되어 있는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기공사업의 업무에는 어떤 공사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표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전기설비 관련 공사가 가능한 면허입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인력, 공제조합, 사무실 등 4가지의 등록 기준을 모두 충족하셔야 전기공사업 등록 신청을 통한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등록 기준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별도의 구비 서류를 준비해서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 전기공사 협회, 시, 도에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법정 처리 기한은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협회에서 1차 서류 검토 및 결격 사유 조회를 마친 뒤 관할 시도청에서 최종 검토 및 승인 후 다시 협회에서 면허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를 간단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재무관리 상태 진단보고서, 보증 가능 금액 확인서,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각 기술 인력의 피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전기공사 기술자 자격증, 사무실 내외부 사진, 임대차 계약서. 만약 전기공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공사업을 영위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업을 등록한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등록 기준 중 첫 번째는 자본금입니다.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과 개인 자본금 1억 5천 이상을 충족하셔야 됩니다.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과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 모두를 충족해야 하며, 개인 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이 없으므로 재무제표에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법인과 개인 사업자의 실질자본금 충족 여부는 적격 판단을 받은 재무관리 상태 진단보고서를 통해 자본금을 증빙해서 면허 접수 시 협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재무관리 상태 진단보고서란 기업의 경영 실태를 조사 및 분석한 뒤 그 결과를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가 작성한 문서이며 기업 진단 보고서라고도 불리게 합니다. 재무제표의 자산 계정이 실질 자본금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특히 예금성 자산은 별도 금융기관에 해당 사업자 명의로 된 통장에 예치 후 20일 이상 기간의 평균 잔액으로 판단합니다. 기업 진단 보고서의 진단 기준일은 전기공사 운영 요령에 따르며 진단 기준에 맞는 가결산 재무제표와 계정 과목별 증빙 서류로 기업 진단이 진행되기 때문에 회사 재무 상태에 따라 증빙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공제조합 기준입니다. 전기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보증 가능 금액 확인서를 등록기관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발급기관은 신청인의 재무, 신용상태 등을 평가하여 전기공사업 등록 기준 자본금의 100분의 25 이상에 해당되는 금액의 예치 또는 출자를 받고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예치금은 등록기준 자본금 1억 5천만 원에 1000분의 25인 3,750만 원 이상을 영업점에 현금 납입합니다. 공사업 등록 후 조합에 가입하여 업무 거래를 하실 수도 있는데 기본 출자자 수는 200자이며 공사업 등록 후 6개월 이후부터 예치금을 출자 전환하여 조합원이 되어야 기타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증 가능 확인서 발급 요령에 따라 확인서가 유효한 동안에는 해당 예치금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만약 회사가 등록 미신청, 등록 불허 처분, 등록 취소, 폐업 등의 환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확인한 후 예치금을 반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채무에 해당되는 금액은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출자 후 조합에서 보증 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해주며 면허 접수 시 협회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기술 인력에 대한 기준입니다. 전기공사 기술자 3인 이상이 필요하며 3인 중 1인은 전기 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 자격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전기공사 기술자란 전기공사 협회에서 발급한 전자경력카드 소지자 3명 이상, 전자경력카드 등급은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이렇게 4등급으로 구분이 되며 등록 기준 보유 기술자의 등급 제한은 없습니다. 전기 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 자격자란 국가기술 자격자로 전자경력카드를 소지한 기술자, 학력이나 경력으로 전자경력카드를 소지한 기술자로 별도로 국가기술 자격을 소지한 기술자를 의미합니다. 전기 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
자격 범위는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이렇게 종류가 있으며 각 분야별로 가능한 기술자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1인 2자격의 선임은 불가합니다. 모든 기술 인력은 필수로 4대 보험을 취득해야 하며 상시 근무, 겸업 겸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각 기술 인력별 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 전체 자격 이력 내역서를 통해 이전 사업장에 상실 처리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참고로 정기공사업 등록 후 기술자 퇴사 등에 따른 공백이 발생한 경우 상실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다른 기술 인력으로 대체하셔야 행정처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 기준, 사무실은 본점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에 사무실이 위치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평수에 대한 면적 제한은 없지만 건설 사업 영위에 문제가 없고 상시 근무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은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임대차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전대차인 경우에는 전대 동의서와 추가 서류가 발생됩니다. 사무실 용도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의 사무실로 적합해야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 사무실의 용도는 건축물 대장, 건물 등기부 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사무실 내부에는 통신설비, 사무장비 등 상시 근무가 가능한 근무 환경이 갖춰져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업자 간 사무실 공용 사용은 불가능하니 반드시 독립된 공간에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후 시군구청 담당 주무관 판단에 따라 사무실 실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사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기공사업 등록을 위한 정기공사업의 업무 내용과 등록 시청 방법, 등록 기준별 준비사항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정기공사업 등록은 회사의 상황에 따라 서류와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효율적인 업무를 하시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